예전에 있었던 나쁜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틀에 박혀서 자기 방에 틀에 박혀서 그 생각을 해결하려 하고 그 기억을 바꾸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공황장애, 대인공포, 정시공포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도 공황, 대인공포, 정시공포 그리고 나쁜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고 생각이 계속 나고 한다는 거는 이 역시도 뭐냐면 강박증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황장애, 대인공포, 정시공포도 그렇게 생겨나고 이 틀에 박혀서 그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거는 나쁜 기억이 계속 생각나고라는 이러한 강박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 나고 이 이하의 증상들이 계속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뭐냐면은 여기 나타나는 현실 부정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공황장애, 대인공포, 정시공포, 현재 이분되는 강박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역시도 현실 부정에서 기인한 거고 정시공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부정 그리고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계속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를 해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되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면서 틀어박혀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그 생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무의미한 노력이죠. 그러면서 병원도 키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이러한 현실 부정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음양 오행으로서 풀어보게 되면은 우리 삶에는 이러한 현실 인정이 있잖아요. 현실 인정이 있고 여기 또 따로 이 현실 인정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현실 인정이 아닌 또 다른 이 현실 부정 여기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삶에는 음과 양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역시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주어진 이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그것이 바로 순리의 삶인 거죠. 순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순리에 맞는 생각과 순리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이렇게 항상 그런 대비되는 것들이 같이 주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낮이 있으면은 밤이 존재를 하고 맑음이 있으면 흐린 것이 존재를 해요.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존재를 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강좌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강좌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윤리정서 개발로 인해서 마음병을 치료하는 핵심 내용들이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빼지 말고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새기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도 정서적인 부분들, 내 마음대로 되는 이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슬픔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취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한 슬픔이란 것도 존재를 하고, 그렇죠. 슬픔이란 것도 존재를 하고, 또 실패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것은 언제나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삶에는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재상정이지만은 항상 언제나 주어지는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음지는 늘 존재를 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든 적게 가지고 있는 분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든 다 마찬가지로 항상 이 음과 양이 늘 존재를 해요. 네, 그렇죠. 네, 언제나 나이가 적든 많든 그리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그 삶에서 이 음지 없는 삶은 없어요. 음지 없는 삶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돈과 권력이라고 하죠. 돈과 권력, 그것을 많은 분들이 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내가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그 권력과 재물에 대한 메리트를 더 이상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에 대해서는 크게 또 메리트를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형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미래형 같은 경우는 언제나 사람들이 추구를 하죠. 추구를 하는데 일단 그것을 가지고 나면은 별게 없거든요. 가질 때는 정말 그토록 가지고 싶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사람답지 않은 행동까지 해 가면서 그것만이 전부인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았는데 막상 가지고 나면 또 그게 그렇게 좋다라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가지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 삶에는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음지가 존재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위치에 가게 되면은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리고 충족되지 못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또다시 갈구를 하면서 항상 그 행복의 지수는 만족의 지수는 늘 같거든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수준의 변화를 시키지 않는 한 현실 인정으로서의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한 항상 이러한 그 갈증을 느끼죠. 끝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한 외형적인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자기 마음의 공허함, 갈증을 채우려 들다 보면 그것이 끝이 없어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내가 현 삶에 대한
존재 인정, 현실 인정으로서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행복의 지수와 만족도는 늘 똑같은 거죠. 가지고 있어도 더욱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더욱더 자기 자신의 현실 부정,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자기 자신 현실 부정에 계속 빠져 들어가면서 좀 더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삶에는 항상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못 배우든 많이 배우든 늘 이 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러한 음지는 항상 존재를 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없이 사는 분들 과연 있을까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누구나 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바라지만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그게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만큼 이런 것이 있어,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 음지가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고 내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이 음지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음지란 밤, 흐림, 어둠, 슬픔, 또는 가난이 음지일 수 있죠. 가난이 있고 또 실패가 있겠죠. 음지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실한 것이 양지를 통해서 나올까요? 음지를 통해서 나올까요? 이러한 가난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좀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을 겪어봄으로써 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 그렇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차곡차곡 잘 모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절약을 해가며, 그리고 근면해야 내가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이러한 근면과 성실, 절약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음지를 통해서, 가난, 실패를 통해서 근면과 성실, 절약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가정에서,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이런 성실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 진정한 성실이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음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제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음주 없이 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언제나 따스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삶의 진정한 그러한 가치, 참된 가치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 음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짜 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마음으로 내가 내 내면으로서 정말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서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알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음질을 겪어보지도 않고서 이 타인에 대한 아픔,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과연 진심으로서 묻어나올까요? 이러한 음질을 거침으로써 내가 진정한 성숙에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현실 부정 마음병이 시작되느냐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난과 실패, 밤 흐림, 어둠, 슬픔,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그 본질, 현상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이 본질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를 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병이 생기는 거죠. 본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이 음주를 통해서, 가난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삶을 배워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 배우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생성이 있고, 또는 음지가 뭐겠어요? 생성 반대가 소멸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성은 좋아하지만은 소멸되는 거는 바라지 않는 바잖아요. 근데 생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소멸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생성과 소멸. 이것도 삶이라고 보았을 때 소멸, 이제 운명일 수 있잖아요. 운명. 예, 삶이 끝난 거고. 이 소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 소멸의 또 다른 그 본질. 그렇죠. 이 소멸이 있기에 이 생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1000년, 2000년, 만년, 100만년을 산다고 한번 봐요. 과연 그게 자연법에 맞는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끝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로 장생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자연일까요? 늘 생성과 소멸은 반복을 하죠. 우리 삶에는
우리 삶에는 이렇게 나게 되면은 소멸을 하고, 이렇게 소멸이 있음으로써 유한되어 있잖아요. 삶이 이곳에서 한 100년, 뭐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본다면 한 70년에서 100년 또는 110년 한 이 정도로 유한되어 있잖아요. 삶이.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70년, 100년 그 사이를 살 수 있도록 유한되어 있기에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10만 년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에 대해서 그만큼 큰 가치와 애착이 느껴질까요? 뭐 오늘 했던 거, 오늘 할 일, 뭐 내일은 미뤄도 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금 안 해도 되고, 100년 있다 해도 되잖아요. 1000년 있다 해도 되고, 뭐 10,000년 있다 해도 되는 거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에 지금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그리고 지금 내가 숨쉬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신성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면서 그 주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그날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아요. 그냥 지금 너무 멀리 바라다 병이 오거든요. 계속 멀리 바라다 보면 끊임없는 이 불안과 걱정 끊이질 않아요. 지금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또 주어지는 그날만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돼요. 그리고 이 삶이 한정되어 있는 이 시간이기에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 없는 생성은 없고, 생성 없는 소멸은 이 역시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음과 양은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제한된 시간 동안 전반전에 그 열심히 이 볼을 차며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또 후반전에도 전반전에서 실점을 했으면은 이 후반전에서 그 실점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후반전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닐까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관중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그걸 보면서 관중들은 또 응원을 보내고,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함정과 스릴을 느끼고, 그리고 감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그리고 주어지는 그러한 공간 역시도 제한되어 있기에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지금 게임이 한번 시작됐다 하면은 이것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그리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 게임이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열심히 뛰어다닐까요? 네,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그리고 볼을 허용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뛸 생각을 할까요? 뭐 10년 있다 다시 한 골 또 넣으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삶이 얼마나 느슨해지겠어요. 그러다가 관중 역시도 이렇게 느슨하고 지루하고 뭐 내일 와서 봐도 되고 모레 와서 봐도 되고 내가 응원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이 제한 없는 소멸 없는 운명 없는 삶이 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소멸이 있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게임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들이 모든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에 그 현재 시간에 충실을 살 수가 있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으며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예로 노래방을 다 가보셨죠? 노래방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통 몇 시간 정도 놀죠? 그래. 노래방에서 보통 1시간 또는 많이 놀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노나요? 뭐 2명, 3명이 이렇게 노래방을 갔는데 1시간, 2시간 놀 때까지는 괜찮은데 누군가 와서 친구가 또는 뭐 선배가 와서 한 5만원치, 10만원치를 넣어주고 노래를 한 5시간, 6시간 더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신나게 놀았는데 앞으로 6시간, 7시간 더 놀라고 한 10만원을 넣어주고 갔어요. 그럼 그 이후에 5시간 앞으로 더 노래방에서 5시간 더 놀라고 하면 그러니까 흥이 나던가요? 흥이 났어요? 뭐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원래. 그렇게 노래방에서조차 우리의 삶이, 우리가 놀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았을 때, 1시간 제한된 상태에서 1시간 놀고 나면은 이후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 과거에 그런 많이 그랬죠. 노래방 주인이 한 2분, 3분, 5분 정도 이렇게 보너스를 좀 더 줘요. 그렇죠. 근데 그 보너스를 주면은 이게 또 기분 좋다고 또 얼마나 그거 신나게 놀아요. 보너스를 그렇게 주면서 또 어떻게 놀죠? 노래 한 곡 하는 거가 짧은 것 같으니까 이번엔 노래 대여섯 곡이 한 번에 연달아 나오는 그 메들리로 틀어놓고 한 10분 정도는 더 놀아봐야죠. 한 1분, 이제 종료 1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메들리 틀어놓으면 한 10분, 15분, 10분 정도는 더 놀잖아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 열심히 놀 수가 있고 재밌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시간 동안을 놀았는데 어떤 선배 또는 노래방 주인이 보너스다 기분이다 해가지고 한 10만원어치 넣어줘서 앞으로 7시간 8시간 그 노래방 그 공간에 그 안에서 7시간 8시간을 더 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과연 이게 흥이 날까요?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과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공간 역시도 그렇게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이 그거예요. 그리고 소멸이 있으면은 항상 생성이 있고 이 생성과 소멸이 유기적으로 늘 반복을 하게 돼요. 항상 같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이러한 본질을 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만 되는 이 양지의 세상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은 이러한 현실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 부정인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현실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생각과 행동이 이 삶을 거스르게 돼요. 거스름의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증상과 이러한 감정적인 증폭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현실 부정은 이렇게 설명이 됐고 여기에 이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현실 인정의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역시도 받아들이기에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순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생각도 순리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순리의 생각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까 여기서 질문 중에 나쁜 기억이 계속 생각나고 들이박혀서 그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렇게 음양으로 이것을 대조시켜 본다면은 자기 자신한테 이미 일어났던 그 과거를 끊임없이 현실 부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양지와 음지가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물론 이것만을 바라지만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양지와 음지는 늘 순환을 하면서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양지의 삶이 왔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양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양지 받아들이는 거 좋은 거예요. 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누리고 즐겨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음지가 또 찾아와요. 그럼 음지가 왔을 때 그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 음지에 대한 본질. 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일에 대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았기에. 저렇게 나쁜 기억, 그런 과거의 옛날 그런 일을 거부를 하니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러한 생각과 상상, 기억은 더욱더 또렷하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상상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이 현실 부정이 되고, 그 현실 부정이 묻어서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되고, 이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정신공포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호주 출생으로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출생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한테 팔과 다리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현재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분들에게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되새겨보며 그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을 희망으로 채워주는 분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위대한 강연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에게서도 이 음지부정의 삶이 있었어요. 현실 부정의 삶이 있었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팔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자기 몸이 크게 이상한 건 몰랐는데 이제 7살, 10살 그 사이쯤 돼가지고 학교로 진학을 해서 또 아이들하고 사귀다 보면 자기 자신이 다른 아이들하고 이게 신체가 좀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면서 왜 나는 저 아이들처럼 팔이 없지, 왜 다리가 없지 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졌었어요. 자괴감에 빠지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라면서 깊은 고뇌를 하고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못하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절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차 있었던 분이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고등학교, 대학도 그렇게 활기차게 보내고, 왜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가치를 발견하고 내 팔 다리가 없는 것을 팔 다리가 없는 이러한 음질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음질을 세상을 밝게 비치는데 세상을 밝고 따사롭게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데 그렇게 썼던 거였죠. 그렇죠. 예. 그러한 음질하는 것이 나에게 또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지의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네. 그럼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현실 부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현재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마음을 모아다 보니까 좌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나가게 되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나가 보면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만족과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만족과 감사가 올라오고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 자체에 만족과 감사가 올라와요. 만족과 감사가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현실 인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닉 보이치처럼 지금 이미 시련이 왔어요. 그렇죠? 이미 시련이 왔는데 팔다리가 없는 시련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죠. 닉 보이치츠의 이 모친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분한테도 시련이고 닉 부이치치에게도 시련이고 고통이겠죠. 고통이죠. 고통이겠지가 아니고 고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미 주어진 그러한 이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이 현재 내 삶 앞으로 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미 고통은 나에게 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현실 부정으로서 이 끝없는 괴로움 속에 또 자살 시도까지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현실 부정에서 기인을 하는 거죠. 그럼요. 항상 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늘 음과 양이 번갈아 가며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항상 음질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현실 부정인 거고. 그런데 나 자신은
이러한 세상은 둘러되어 있는데 이 현실 부정을 하기에 이러한 현실 인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커다란 벽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하나만을 현실 부정, 양지만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만을 원하면서 이 삶을 살라고 하니까 이 밑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음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게 사라져요? 그렇게 닉 부이치치 그분처럼 현실 인정을 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맞아요. 현실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현실 인정을 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사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실 부정에서 현실 인정의 삶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현실 부정으로 살아봐야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거죠.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현실 인정에서 현실 부정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현실 부정으로 계속 살아봐야 항상 맞닥뜨리는 거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어요? 그렇죠. 현실 부정 속에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삶을 제대로 내가 만족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실 인정의 양지와 음지 둘 다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삶에서 내가 다시 이러한 양지로 비록 음지로 떨어졌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현실 인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다시금 이 양지의 삶으로서 이후에 펼쳐질 삶들을 양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나쁜 기억이 계속 나는데 집에 틀이 박혀서 그 생각을 해결하려 하고 그 기억을 바꾸고 싶다. 계속 현실 부정을 하고 또 과거의 그 기억을 바꾸려고 계속 부정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현실 부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라지지가 않는 거고 만나는 것은 좌절이고 절망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이 정서 개발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진정한 체득이 되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들, 나쁜 기억,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교훈들이 있잖아요. 나쁜 기억이 계속 생각나고 틀밖에 그 생각을 해결하고 기억을 자꾸 바꾸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고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일 이후에는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또 이런 현실 인정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겠다라면서 이런 돌파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거의 아픔으로써 이제 남은 앞으로 뭐 80까지 산다면은 참 많은 날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삶을 과거의 저러한 기억으로, 과거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후의 삶들을 이 정서개발을 통해서 깨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 역시도 다 교훈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기회로 보느냐 또는 상처로 보느냐, 위기로 보느냐,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현실 부정에 이 강박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정시공포, 집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해결하려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욱더 생각나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떠나지가 않아요. 원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생각 역시도 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현실 부정의 강박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많은 부분들이 강박이기에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강박적이고 좀 병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집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현실 부정의 강박으로서 더욱더 강박 심리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삶 역시도 이 현실 부정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또 이 거스름의 생각과 또 거스름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또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또 나쁜 기억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 역시도 계속 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러한 부분을 또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부질없는 시도를 하게 돼요. 같은 현상은 또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 이분은 내가 지나갔던 그러한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미 일어났었던 이러한 일들을 인정함으로써 첫 발을 내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는 현실 인정이에요. 현실 인정.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혹독한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걸어서 출근을 했다고 하면은, 이 혹독한 눈보라가 와서는 안 돼라고 하면, 혹독한 눈보라 폭풍우가 휘날리고 있는데 절대로 바람이 불어서는 안 돼. 저렇게 눈이만 오니까 내가 괴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똑똑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눈보라가 온다 하더라도 일단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현실 인정이에요. 예. 현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내가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할지 아니면 집 앞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할지 우산을 쓰고 출근을 할지 이거에 대한 그 다음 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폭풍우가 왔구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구나, 또는 너무 이 기상이 안 좋아서 아예 회사를 못 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역시도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회사를 못 가면 그래 회사 못 가니까 눈만이 오면은 눈을 뭉쳐서 눈사람 만들면서 마당에서 놀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친구 불러서 눈싸움 하면서 놀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연까지 날릴 수도 있죠. 연까지 날리면서 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현실 인정이에요. 이것을 이 폭풍과 휘몰아치는 것을 부정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두 다리가 다 묶여버리는 거죠. 못 움직여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현실 부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했으니 그래 인정을 하자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결과 닉 부이치치가 그분이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자신에게 또 그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를 바라다 보면은 인정한 이후에 내가 할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만 계속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토록 또다시 발악을 하고 가지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괴로운 건 없고 이미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을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 역시도 마음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므로써 현실 인정의 삶으로 더욱더 빨리 합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분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현재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깨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나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 부정의 이 굳건한 이 벽을 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윤리 정서 개발을 통해서 듣고 읽고 보고 쓰고 현실에 내 생활에 직접 적용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의 예지를 여기서 내드리는 그런 과제들을 직접 다 해 나감으로써 지금까지 이 현실 부정의 이 굳건한 벽을 서서히 균열을 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그럼으로써 이제 공황, 강박증, 대인공포, 정시공포, 현시공포까지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활 자체를 다시금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 현실 부정의 균열을 가게 하는 거죠. 균열을 가게 하고 점점 이 현실 부정의 벽을 서서히 없애가면서 계속 내 마음을 현실 인정에 글을 읽고 쓰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동영상 공부하고 정리하고 생활에서 내가 적용하고 내 실생활이 윤리정서 개발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현실 인정형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삶을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다른 거스름을 만나게 되거든요. 거스름을 만나면서 마음은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쁜 기억은 또 다른 나쁜 기억은 또 만들어져서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